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집니다. 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 오랜만에 재밌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프로야구를 보셨나요? 그 포스트 시즌이 시작되고 첫 번째 경기 열렸는데 명승부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경기 결과를 포함해서 이번 가을 야구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야구 팬들뿐만 아니라 뭐 야구를 알고 계신, 요만큼이라도 알고 계신 분들은 다들 관심이 많으실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원래 최강 스포츠 진행하는 김기범 기자와 함께 야구 도사라고 불린다고는 스포츠 취재부의 이 김도환 기자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구 도사는 아니고요. 예. 야구 좋아하는 정도 야조입니다. 야조. 예. 그 야구를 실제로 출입을 하고 거의 관련된 기사를 쓰는 거죠? 네, 출입한 지 10년 넘었고요. 10년 넘었어요? 네. 도사네요, 그러면. 네. 달인. 그리고 저 야구 네. 이 아이러브 베이스볼이라고 거기 매거진 프로에 일주일에 한 번씩 땜빵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N? 네. 네. 예. 김기범 기자는 그럼 실제로는 전 야구 못 하고요. 어디 경기를 주로 취재를 전 하죠? 출입하는 게 이제 대한체육회나 올림픽 관련 종목들을 취재하고 있는데 두루두루 김도환 취재하는군요. 기자는 예. 사회인 야구 달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선수로도 아니요, 그냥 저 즐기는 수준인데 저희 야구를 회사 워낙 좋아하니까 예. 대표 투수예요. 투수예요? 또 네. 포지션이? 네. 예, 투수 대단하군요. 하면서 하루에 메이저리그 아침에 한 경기 보고 저녁에 우리 프로야구 한 경기 보니까 예. 6시간 정도 야구 보고 있어요. 속된 말로 그 덕업 일치가 된 분이군요. 예, 그죠? 좋아하는 성덕으로 게 봐주시면 직업이 감사하겠습니다. 됐고, 야 대단하다. 부러우실 것 같아요, 그 시청자분들도, 청취자분들. 예. 어제 경기부터 좀 정리해 보죠. 어제 굉장히 좀 드라마 같았어요, 그죠? 어제 내용 좀 정리해 주세요. 키움하고 LG. 어제 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박병호 선수가 9회에 정말 극적인 끝내기 홈런을 쳐서요. 네. 키움이 LG에 1대0으로 이겼는데요. 네. 그동안 28차례 중에 24번을 1차전 승리팀이 총 승리했거든요. 1차전 이기면 이긴다, 준 플레이오프를. 네, 예. 85.4%의 확률을 가져갔고요. 네. 브리검 선수가 6과 3분의 2이닝 2안타 무실점으로 잘 던졌고, 또 특이한 게 LG 트윈스 고우석 선수가 예. 공 한 개 던지고 끝내기 홈런 맞았어요. 이게 패전 투수가 된 거네요. 네, 이 예. 포스트 시즌 가을 야구에 그 최소 투구 끝내기 패배 야. 정말 불명예긴 하지만 어쨌든 뭐 팬들한테 볼거리는 제공한 거니까 기록이고요. 본인은 가슴이 아프겠다, 그죠? 네, 포스트 시즌 그동안 기록은 3개였거든요. 네. 두산의 함덕주 선수, 그리고 예전에 LG 트윈스 최원호 선수, 2002년에 이승엽 선수가 이상훈 선수한테 그 3런 홈런 때리고 나서 마영 선수가 끝내기 홈런 쳤을 때가 공 3개. 그러니까 어제가 공 2개를 단축해서 공 하나 던지고 패전 투수된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 기록은 깰 수가 없네요. 동점은 기록을 할 수 있어도 갑자기 정규 깰 수 시즌에 없네. 예. 배영수 선수가 보크로 한 개도 못 던지고 그냥 무투구 보크 패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안 던지고 질 수도 있군요. 예. 안 던지고 보크로 졌던 적이 있습니다. 예. 원래 이제 저는 잘 몰랐던 건데 키움하고 LG가 붙으면은 엘키라시코라고 부른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엘클라시코라고 축구잖아요, 그거는. 예, 그 축구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클래식이 그 영어로 클래식 고전의 그 전통적인 매치잖아요. 네. 그거를 LG의 L자, 키움의 키자를 따서 엘키라시코인데 원래는 엘넥 라시코가 그 우리 한국 프로야구 팬들이 불렀던 넥센. 예, 네. 넥센과 LG가 뭐 예전부터 그 전통적으로 좀 정말 치고받고 엄청난 명승부가 있었고요. 그래요? 뒷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예전에는 그 팀별로 네. 승리 수당 비슷한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요새는 없어요? 요새는 없어요. 이거 안 좋아졌구나. 근데 이제 뭐 경기가. 예. LG나 뭐 이런 팀들이 삼성이랑 해서 이기면 돈이 제일 많이 나왔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네. 넥센한테 매일 지니까 네. LG 트윈스 구단에서 넥센한테 했을 때 이기는 그 수당을 삼성 레벨로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LG가 넥센을 굉장히 껄끄러워했었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라이벌의식이요. 같이 이제 사실 목동구장에 있었고 지금 고척으로 옮겼지만은 둘 다 네. 서울 구단이고 그런 라이벌의식. 그리고 LG에서 잘 못하다가 넥센 그 지금 키움으로 간 선수들이 펄펄 날았거든요. 아하. 그래 박병호 선수도 그런 예입니다. 사실. 어허. 그래가지고 그 두 팀의 라이벌 의식이 굉장히 좀 더 셌고 만나기만 하면 또 접전이 나와가지고 엘레 클라시코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엘 키라시코가 됐는데요.
요 두 팀이 포스트 시즌에서 만난 거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치열한 그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1차전도 이렇게 영예 행진을 이어가다가 끝내기 홈런으로 1대0으로 네. 결국 승부가 날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고 그 사실은 이 두 팀 가운데 어느 팀이 좀 앞서느냐 이 또 전망을 하자면 역시 키움이 약간 다소 1차전 결과도 그랬지만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요? 키움이 3위잖아요. 그리고 LG가 4위인데 3위와 4위가 좀 격차가 있는 그 3, 4위입니다. 그래서 키움은 마지막까지 두산, SK와 함께 선두 다툼을 했던 팀이고 네. 그래서 약간의 전력상의 위 그리고 게다가 올 시즌 상대 전적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저기 9승 7패로 키움이 다소 앞서 있는 것도 예. 역시 키움의 우세가 좀 점쳐지는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2차전은 언제죠? 오늘 저녁 오늘이요? 6시 30분에 곧바로 열립니다. 오늘 키움이 이기면은 끝나는 거죠? 준 플레이오프는. 아니 5전 아, 3선 2승이 아니에요? 네. 야, 내가 진짜 모르는구나. 5판 3승. 5판 3승이구나. 어떻게 보세요? 대략 확률적으로는 뭐 키움이 80% 넘게 85.4%를 네. 가져갔는데 예. 저는 오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제가 그 하도 예상을 했는데 하도 많이 틀리니까 제가 예. 여의도 펠레라고 자꾸 아, 그래요? 예, 야구 팬들이 그렇게 이제 댓글에 쓰시고 막 그래가지고 항상 조심스러운데 예. 저는 일단은 그래도 키움의 우세를 좀 점치고 싶은데 네. 일단 오늘 LG가 만약에 이기면 네. 유중일 감독이 미디어데이 때 1차전, 2차전, 3차전 그 투수로 3경기에서 끝낸다고 했는데 지금 한 경기가 지금 어긋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신감이 굉장히 가득 차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LG 트윈스가 시즌 막판에 기세가 괜찮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만약에 LG가 가져가면 5차전까지 가서 LG가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김기용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도 키움 쪽으로 김도환 아. 기자가 LG 쪽을 걸었으니까 저는 키움을 걸겠습니다. 키움의 전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력상의 우위와 상대 전적도 앞서고 게다가 그 중요하다는 1차전을 이겼기 때문에 그것도 네. 0대0의 승부에서 박병호의 끝내기 홈런이라는 거는 그 어떤 승리의 쾌감이 훨씬 더 크거든요. 네. 2차전에서도 이 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경기 비가 많이 오긴 하지만 한다면 이제 아, 그러네요. 비 네. 때문에 수년될 수도 있겠네요. 고척돔이죠. 아, 돔에서 네. 하니까. 아하. 야, 돔에서 하니까 이게 좋군요. 예. 이런 것도 있네요, 진짜. 2차전이 고척돔에서 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상승세를 키움이 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또 전망해 보겠습니다. 돔구장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게요. 예. 선수들 만나면 돔구장이 어둡다고 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조명 때문에 더 밝은 거 조명이 아니에요? 굉장히 밝긴 한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의 도쿄돔에서도 제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어본 예.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돔구장 같은 경우가 적응의 문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은 두 분 모시고 특집 비슷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준 플레이오프 말고 마지막 한국 시리즈까지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요거 좀 얘기 좀 해보죠. 김동환 기자 먼저 좀 펠레부터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뭐 얘기만 하면 이 예상이 자꾸 틀려서 네.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한 팀을 꼽자면 네. 저는 정규 시즌 막판에 그 뒤집기 미러클 베어스의 힘을 그 앞세워서 두산이 우승을 할 것 같고요. 아하. 근데 취재하면서 하나 느낀 점은 네. LG하고 키움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두 팀 가운데 승자가 플레이오프를 가서 SK랑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두 팀의 약간 분위기가 SK는 제껴놓은 듯한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래요? 이게 왜 무슨 왜 얘기냐면 그런 거죠? SK가 두산한테 네. 한 달 반 만에 9경기를 뒤집혀서 지금 정규리그 2위로 떨어졌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SK 선수들의 그런 회복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사기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LG 트윈스하고 키움 선수들 만나보면 이 시리즈를 이기는 팀이 마치 한국 시리즈를 갈 수 있는 것처럼 뭐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어떤 예상까지 했었냐면 두산과 LG가 한국 시리즈에서 붙게 되면 프로야구 출범 38년 만에 사상 최초의 서울 한지붕 두 가족 라이벌 한국 시리즈 매치가 성사가 되거든요. 지하철 리그군요. 예. 예. 그래서 그 LG 두산의 예상을 했다가 어제 1차전에 사실 제가 예상이 좀 빗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펠레가 맞군요. 예. 제 생각에는 두산이 우승할 가능성은 있고 SK가 지금 굉장히 많이 다운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보통 기자들한테 물어보면은 되게 유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뭐 네. 경기는 봐야 알 수 있다. 근데 김동환 기자는 굉장히 좀 자신 있게 아니, 얘기하네요. 스포츠 쪽은 워낙 많이 이게 틀리니까
이제 뭐 예상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김기용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의도 펠레죠. 네. 너무 과감한 예상은 틀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저 역시 이제 우승은 어우두라고 하잖아요. 어차피 우승은 두산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두산이 우승하지 못하면 너무 이상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그래요? 정규 시즌에 9경기 차를 뒤집고 이 역전 우승을 하고 그 마지막 경기에서 또 극적으로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타고 두산이 또 준우승에 머문다. 그건 또 이 시나리오가 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지금 너무 두산의 기세는 강하고 반면에 2위 SK의 기세는 많이 꺾여 있고 이런 걸 감안한다면 저는 또 이런 거를 좀 첨언드리자면 SK가 한국 시리즈에 올라간다면 네. 두산의 승리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고 근데 반면에 그 LG나 키움이 한국 시리즈에 간다면 그게 또 오히려 그 두산이 우승하지 못할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보통 기자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자, 진도를 좀 빼야겠습니다. 자, 이 한국 시리즈 끝나면은 프리미어 12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 엔트리가 확정이 됐어요? 네, 네. 28명이 확정이 됐고요. 네. 뭐 특이한 사항은 두산 베어스의 이영하 선수, 네. LG 고우석, 키움 이정우, KT 강백호처럼 젊은 선수들이 이제 대거 태극마크를 달았는데요. 예. 또 강속구 투수로 세이브 1위에서 4위인 하재훈, 원종현, 문경찬, 조상우 선수도 포함돼서 뭐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요? 네, 젊은 선수들 이제는 이대호, 김태균 선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승엽 선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아예 없고 네. 이승엽, 김태균, 이대호가 없는 대표팀이 드디어 출범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모습이 돼버렸네요. 그죠? 근데 이게 프리미어 12는 우승을 하면은 그게 있습니까? 저기 뭐 병역 혜택 이런 게 있습니까? 저도 아까 조금 전에 이제 한번 여쭤보셔서 지금 찾아봤는데 이게 왜 약간 좀 헷갈리냐면 일본이 개최국 자동 출전권이 있어요. 그건 도쿄올림픽? 네, 도쿄올림픽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본이 우승하게 되면 만약에 그 아시아권에서 1위 팀은 자동 출전권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아시아권에서 1등을 한 팀이 도쿄올림픽 직행 티켓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어 12에서 우승을 한다고 해서 병역이 아니죠. 예. 혜택이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런 근데 건. 이게 프리미어 12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올림픽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대회도 병역 혜택을 전초전이죠. 노리고 있는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미어 12에 뽑힌 28명의 선수가 도쿄올림픽에 거의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요? 일부 해외파들이 합류할 수 있겠지만은 이 선수들 주축으로 올림픽을 이끌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선수들 뽑힌 이유는 이 선수들이 또 어떤 동기부여가 강하지 않겠습니까? 올림픽에 대한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싶어하는 그런 부여가 강하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이 있고요. 앞에서 김도환 기자가 말씀하셨지만은 양현종, 김광현이라는 든든한 좌완 선발 에이스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받쳐주는 상태에서 하재훈, 박종훈, 이영하 이렇게 젊은 투수들이 이게 좀 의욕적으로 나갈 것이거든요. 이번 그 대표팀 명단은 뭐 아까 빅네임들은 빠졌습니다. 이대호, 김태균 빠졌지만은 굉장히 신구조환 잘 돼 있고 올림픽까지 바라볼 수 있는 김경문 감독의 어떤 보관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엔트리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프로야구 좀 정리 좀 해보죠. 이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죠. 그 관객이나 이런 것들이 왜 그런 거였죠? 거의 한 80만 명 가까이, 그러니까 100만 명 가까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지난해에 비례해서 그렇죠. 그리고 800만 시대가 무너졌다는 점은 이게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흥행, 참패, 뭐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하는 말로 폭망까지도 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도 뭐 국민 스포츠의 위치는 자리 잡고 있는 건 맞아요. 어제도 보니까 이제 티켓 막 민원도 있고 뭐 이제 해주지도 못하지만 막 그런 게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관심이 있는데 올 시즌 여러 가지 투구 타저에서 홈런 개수도 지금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선수들의 끊임없이 나오는 팬 서비스 문제라든가 경기력 저하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면서 지금 관중이 100만 명 가까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애초에 프로야구 이번 시즌 출범하면서 이제 뭐 홈런을 좀 줄이려고 공도 바꾸고 막 그랬었잖아요. 공인구를 바꿨죠. 그런 게 좀 뭐랄까 정책이 좀 미스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 생각을 해보면 미스였다고 보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너무 이제 경기력이 저하된다라는 게요. 그
점수가 안 나서 경기력이 좋아가 아니고요. 어떻게 예. 보면 점수가 너무 많이 나고 예. 수비 실책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음흠. 이렇게 좀 수준 이하의 경기력이 나왔기 때문에 팬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에요. 예. 이 공인구를 변화시켜가지고 홈런의 개수를 적게 하고 네. 그랬다는 거가 관중 감소로 비춰지진 않는데 아까 김도환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로야구가 스캔들이 유독 많습니다. 음주 사고도 많고요. 저 공인답지 그러네요. 못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생각해보니까. 더구나 예. 톱스타들은 팬사인회 같은 데 안 나오고 팬들한테 사인도 잘 안 해주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난 몇 년간 중첩되면서 드디어 팬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드디어 위기를 맞았고 이 내년 도쿄올림픽이 위기를 또 탈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도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다시 한번 젊은 선수들 중심으로 스타들이 형성될 수 있고 사실 10년 전에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 야구가 다시 굉장히 뻗어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800만 시대를 열기 시작한 건데 그때의 그 어떤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번 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표팀에서 아주 좋은 활약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면서 다시 한번 또 프로야구가 영광을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구협회라든가 아니면 야구에 실제로 지금 있는 선수들, 뭐 구단들 내년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뭔가 좀 대책이 있어요? 일단은 공인구 얘기는 네. 이게 바뀐 지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 홈런 수가 이제 지난해 대비 35%가 줄었어요. 아유, 많이 그러니까 뭐 줄었네. 엄청나게 준 거예요. 예. 10개 치던 선수가 3개밖에 못 치는 상황이 왔으니까. 예. 이제 그렇게 될 경우는 반발 개수를 다시 조정할 거냐 제가 공식적으로 질문을 했더니 예. KBO도 내부 평가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자기들이 공인구 바꾼 거를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죠. 일단은 내년까지는 올 시즌 반발 개수로 지금 가겠다. 물론 이 공인구가 전부는 아니지만 어린이 팬들은 홈런이 좀 나야 많이 들어오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뭐 투수전을 좋아하지만 이제 그런 네.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고 대신 팬 서비스는 이제 각 구단이 특정 시간을 좀 할애해서 선수들한테 거의 의무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으로 좀 실시할 조짐이 보입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롯데, 기아 이런 예전에 인기가 뭐 지금도 인기가 있지만은 그 팬을 많이 모았던 팀들이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뭐 될까요? 내년에 어떻습니까? 올해 관중 빠진 주범이 사실은 주범이죠. 자, LG 주범이. 빼고 엘로끼라고 하잖아요. 예. 엘로끼 군단. LG는 잘했지만은 네. 롯데와 기아가 완전히 엄청나게 부진했기 때문에 네. 관중이 이렇게 빠진 겁니다. 사실 이제 롯데와 기아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원년에 생긴 구단이 책임 의식을 갖고 네. 성적도 내야 되고 팬 서비스 줘야 되고 저 사직기 야구장의 그 시즌 막바지 그 을씨년스러웠던 모습 부산 갈매기 응원은 온데간데 없고 그 모습을 내년에는 결코 다시 재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근데 재현하면 안 되는데 뭐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야구 시청률 탑4가 예. 롯데, 기아, 삼성, 한화예요. 근데 예. 이 가운데 지금 롯데자이언츠하고 삼성 라이온즈, 기아 타이거즈가 지금 사령탑 교체 과정에 들어가 사령탑 있습니다. 바꾸는군요. 결국은 예. 가을 야구를 못하면 감독이 교체되는 그런 과정이니까요. 예. 특히 롯데자이언츠는 성민규 단장인데요. 1982년생이니까 이대호 선수하고 동갑이에요. 단장이. 예. 예, 이 제너럴 매니저가 이 시카고 컵스에서 스카우트 슈퍼바이저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미국 야구식 그 뭐라고 할까 이 데이터 야구를 좀 한국에 도입하겠다는 그러한 뭐 청사진을 밝혔고 특히 이제 로이스터라든가 쿨바 서튼 이 외국인 감독 3명을 면접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안 된 걸로. 예. 예, 그래서 아마 한국 감독으로 지금 돌아선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예. 뭐 어떤 감독이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롯데도 그렇고요. 기아 타이거즈도 지금 감독 선임 작업에 지금 한창 지금 절정기에 몰두해 있고 이정권 코치가 감독 되는 가능성이 있나요? 저도 그거를 네. 요즘은 전화도 잘 안 받길래 카톡으로 한번 물어봤더니 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라고 두 분. 김경래 최강사 1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